아토피가 좋아지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하나가 아토피를 더 심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머리 감는 샴푸입니다. 매일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이 샴푸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 가려움증, 비염, 심지어 피부 노화를 앞당길 가능성까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히 바꿔야 하는 습관인데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아토피에 샴푸가 왜 문제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험과 논문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샴푸가 물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은 친환경 샴푸를 5번 펌프하고요. 왼쪽은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5번 펌프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분해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5번이 좀 작은 것 같아서 10번 펌프를 했습니다. 왼쪽은 합성세제를 탔을 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5방울 떨어뜨렸고요. 이렇게 했을 때 천연 샴푸가 생분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실험인데요. 이렇게 거품이 나죠. 친환경 합성 샴푸입니다. 1시간 후 기다려주세요. 30분 정도 경과한 상태인데요. 오른쪽에 친환경 샴푸는 완전히 물에 생분해가 되어서 거품만 조금 남아있고 이 거품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왼쪽에 여러가지 계면활성제 또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있는 이 합성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샴푸는 이렇게 물이 뿌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화학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금붕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직접 실험을 하기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진 못하고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만 실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샴푸의 사용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환경을 보존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나 스스로가 조금씩 친환경을 찾고 계몽해 나간다면 피부와 건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자연환경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샴푸, 바디클린저, 주방세제, 또 손세정제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고 세정제에서는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천연 계면활성제와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천연 계면활성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는 사포닌, 레시틴, 코코넛을 베이스로 한 성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합성 계면활성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것이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일명 SLS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라우릴 황산 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문제는 시중의 샴푸의 대부분이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 보통 4개에서 8가지 이상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거품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CI급 논문에서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즉 SLS가 피부에 24시간 노출됐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피부 표면에 수분이 감소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빨간 발적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교란, 피부에 좋은 균이 감소가 되고 좋지 않은 균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합성 계면활성제는 피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환 교수님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비교적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관찰된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일본 과학기술청 연구에서는 합성 샴푸를 실험지의 피부에 바른 뒤에 씻어내지 않고 관찰을 했는데 10일 후에 채모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샴푸는 충분히 헹궈도 두피에 미세 잔여물이 남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두피의 피부를 손상시키고 또 염증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하고 아토피가 악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계면활성제 금붕어 실험을 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를 풀어놓은 물에 들어있던 금붕어는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고 합성 계면활성제를 풀어놓았던 SLS 성분이 들어있는 물에 풀어두었던 금붕어는 금방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나이 여성인데 한 분은 27년간 합성 계면활성제가 든 샴푸로 머리를 감았고요. 한 분은 3년 이상 천연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 두 사람의 두피 나이를 검사했을 때 천연 샴푸는 20대 두피로 나왔고요.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은 30, 40대의 노화된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15년간 천연 계면활성제가 든 샴푸를 사용을 했고요. 50대지만 지금 보면 아직 흰머리는 없고 노화도 더디 되는 것 같습니다. 샴푸는 안 할 수도 없고 머리는 어떻게 감아야 할까요? 5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공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다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지 성분표는 꼭 확인하시고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려우시면 영어로 된 것은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항상 핸드폰으로 성분을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샴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천연 샴푸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손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거품을 내면서 탈락되어져야 할 각질 정리를 하고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마사지하면서 각질을 정리해주세요. 세 번째, 만약 시중 샴푸를 쓴다면 보통 샴푸의 양을 많이 해서 거품을 잘 나게 해서 씻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합성은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많이 납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으로 손에서 거품을 낸 다음에 머리를 감아주시고요. 네 번째는 깨끗이 헹구어 주는 것입니다. 천연이라도 이 합성 성분이 두피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구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들은 트리트먼트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야 좀 머리카락도 좀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 두피에 닿지 않도록,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머리카락에만 트리트먼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헹구고 나서 손에 묻은 트리트먼트 성분은 자극이 없는 비누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도 트리트먼트도 충분히 다시 헹구어 주시고요. 두피는 모낭과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정 성분이 다른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다른 부위보다 높습니다. 특히 아토피 민감 피부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고 피부가 악화되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18년간 피부 관리 상담을 하면서 샴푸는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며 확인해 왔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만 임상 연구 결과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샴푸의 이 SLS 계면활성제 성분도 그렇습니다. 샴푸를 바꾸면 당장 좋아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피부나 건강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민감 피부, 아토피 피부라면 두피에 직접 닿는 샴푸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피부의 문제로 고생을 하며 해결책을 찾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